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여의도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잘 지내셨는지 좀 걱정도 되고 합니다. 이게 기록적인 물폭탄이 이제 중부지방을 강타했는데 오늘 오시는데도 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요? 오늘은 서울 시내를 나갔는데요. 네. 일단 시내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아, 차가 그냥 꽉 막혀가지고 네. 출퇴근이 어렵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네, 저도 오는데 평소보다 2배 걸렸습니다. 김 의원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뭐 잘 왔습니다. 교통 정보 미리 잘 듣고요. 네. 예, 막히지 않는 곳으로 잘 뭐 왔습니다. 별다른 피해는 없으시고요. 네. 예, 다행입니다. 그 취임 후 처음 맞은 그 대형 재난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총력 대응을 주문하면서 첫 사과에 이제 나서기도 했는데 한편에서는 여의도 그 대통령의 그 초기 대응 관련해서 논란이 또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주변 도로가 이제 침수로 잠겼기 때문에 자택에서 이제 대응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윤 정부의 첫 번째 재난 대응 두 분께서 이제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일단 윤 대통령이 아직도 대통령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엄중하고 위중하고 엄숙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라고 그럴까요? 태도 전환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걸 웅변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윤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것처럼 퇴근길에 우리 집 주변 아파트가 잠겼다라고 그런다면은 바로 유턴해야죠. 유턴해서 사무실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최소한으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갔어야 되고요. 더 바람직한 것은 물론 윤 대통령은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이겠지만은 재난위기대응센터가 청와대에 이미 살아 있으니까요. 누군가 비서실장이건 아니면 수석 중에 한 분이 그 상황실이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좀 점검해보자. 왜 그러냐면 지금 몇 달 동안 안 썼으니까요. 네. 한번 점검해보자. 그래서 대통령은 못 가더라도 실무자들이라도 가서 거기를 봤어야죠. 지금 완전 깜깜이 아닙니까? 이 20년 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다 만들어 놓고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청와대 위기대응센터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이번에 대응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의 참모들의 문제를 이번에 또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적이 나오니까 왜 대통령의 위치가 그러냐고 나오니까 이거 대통령은 그럼 퇴근도 못하냐 뭐 이런 식의 대응을 수석 한 분이 했어요. 이건 화를 푹 돋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지금 자세, 태도, 그리고 인식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지금 너무나 안이하게 그리고 너무나 아마추어로 보인다. 그리고 또 야당이 지적을 하니까 재난도 정쟁으로 삼느냐 뭐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이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요. 이건 잘못했지만 다음번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주는 게 좋고 네. 만약에 이번에 자연재해가 아니고 외교 안보 사안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자세와 태도를 점검하는 겁니다. 네. 저는 뭐 이것을 제가 분석이나 뭐 평론하기보다는 사실 정치권 또 대통령실에 좀 호소를 하고 싶어요. 네. 예. 이거는 거의 뭐 100년 만에 쏟아진 폭우입니다. 예. 예, 정말 물폭탄이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저께 사실 대통령이 그날도 이제 하루 종일 비가 왔기 때문에 자연재해 그 폭우로 인한 피해가 충분히 예상이 됐었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보를 많이 받았을 텐데 그런 정도 상황에서는 역시 그 퇴근을 조금 미루는 게 옳았다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퇴근을 하지 말았어야 되죠. 보통 우리 이제 정치하는 경우에 특히 이제 지역구의 경험이 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피해, 홍수라든지 네. 아니면 뭐 구제역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항상 늘 긴장을 하거든요. 저는 뭐 외국에 갔다가도 급히 귀국한 예도 있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은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재난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현재 그 당시 상황에서 재난관리에 어떻게 대처했느냐, 그다음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정책적인 면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 문제까지 엮어가지고 총공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하면서도 거기에 또 참여하시는 분들까지도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사실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들도 그 지역구에 많은 그 물피해, 수해 피해가 난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 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로지 대통령 공격에만 올인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저는 좋게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히 어제와 오늘 대통령은 이제 수해 피해 지역을 돌면서 많은 이야기를 좀 하고 지침도 내리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역시 중요한 것은 그 수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재난 시스템도 더 선진화해야 되겠죠. 그 반지하에서 숨진 가족 그 비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정말 엄청난 비극입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도대체 나라 돈,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도대체 선진적인 재난 방지 시스템은 왜 불가능한 것인지 말이죠. 또 역대 정부에서는 이걸 왜 못 해왔는지,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게 지금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죠. 네. 네, 정부의 민생 드라이브는 첫 특별 사면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광복절 특사, 민생 경제 방점을 찍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 심사의 특사 명단에 빠졌습니다. 우리 김 전 의원께서는 그 호적 초보니 친이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방금 전 정치톡 코너에서도 아까 그 관련 발언 언급하신 게 나왔습니다. 자, 먼저 입장부터 들어보고 싶은데 못다 하신 말씀 속 시원하게 해주시죠. 네. 제가 뭐 정치적인 면에서 봤을 때 네. 친 MB계죠. MB 덕분에 이제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저는 호적 초본의 친 MB계다.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네. 이게 저희 사실이고, 방송에서 말씀하셨죠. 사실이고요. 저는 그 친 MB계 이걸 좀 떠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직 대통령이고 고령이고 그다음에 지금 병세가 아주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을 표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8.15 특사와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아까도 뭐 다른 데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네. 정말 배신감까지 느낀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아무리 국정 운영이 지금 어렵고 지지율이 낮다고 해도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그냥 미루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속이 보이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주어진 이유는 그 사면과 관련해서 다소 여론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네. 대통령이 그것을 결단함으로 해가지고 그 이슈를 매듭 지으라는 뜻에서 그 권한이 지어진 겁니다. 이번에 안 되면은 또 결국은 연말 성탄절 뭐 특사라든지 내년 또 무슨 특사라든지 계속 이게 이어지게 돼 있어요. 이 이슈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론 분열은 그만큼 또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사실 결정을 잘못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김경수 전 경남지사하고 자꾸 이제 이걸 엮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전직 대통령의 고령이고 하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튼 굉장히 실망스럽고 물론 그 어제 제가 이제 이재호 전 대표하고도 통화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MB께서는 뭐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사면 안 해도 좋다. 너무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아무튼 그거는 뭐 원칙적인 얘기겠지만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안 한다고 해서 국정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까요?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윤 대통령이 막판에 좀 통 크게 결단을 할 가능성이 남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얼마나 지금 애가 타겠어요.
본인은 애가 타겠지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형집행정지도 돼 있고 그러니까 됐다 뭐 이렇게 그 정도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본 거겠죠. 그리고 너무나 여론이 MB에 대해서는 좋지 않기 때문에 거의 뭐 전직 대통령이라기보다는 파렴치범으로 보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거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시 사면 결정으로 번복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뜻으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여야 당 상황을 이제 짚어볼 텐데 먼저 그 여당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여당은 그 주호영 후보가 이제 다채를 올렸는데 주 위원장의 비대위 성격은 이제 혁신형 관리로 이제 규정을 하면서 내년 초 전대론에 이제 지금 그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핵관과도 이제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모습인데요. 여기 이제 그 또 이제 관전 포인트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다면 이 비대위에 합류를 할 것이냐 당연직인데 현재 기류가 조금 이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두 분의 생각 들어볼까요? 이게 당연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네.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금 26일 날 그 문자, 내부 총질 문자가 없었더라면 비대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가능했겠느냐, 필요했겠느냐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비대위로 갑자기 해서 릴레이 사퇴로 최고위원들이 쭉 그만두고 하는 사태까지는 안 왔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따지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당연직으로 비대위원으로 참여한다라는 것이 뭐 당 내외에서 매우 부자연스럽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또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방법은 딱 하나죠. 원내대표 그만두는 건데 네. 지금 원내대표는 또 그만둘 수 없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권 대표 본인의 입장은 여기서 물러나면 나는 아웃이다, 끝이다, 벼랑 끝이다라는 또 판단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해결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이 해결점을 아마 오늘 비대위원장이 된 쪽하고 또 앞으로 비대위원이 이제 될 사람들하고 앉아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할 거예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이 결단을 내리지 않는 이상은 비대위에서 빼기는 힘든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비대위도 이제 당 최고 지도부인데 네. 원내대표는 당연직으로 들어가죠. 네.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상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비대위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보고 당신 참여하지 마시라 하면은 그거는 당에 엄청난 또 내용이 시작이 되는 거죠. 권력 투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기는 조금 억지스러워 보이고 힘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라고 하는 자리는 철저하게 의원들의 문제예요. 의원들이 뽑은 선출직이고 네. 그래서 재신임을 받더라도 의총을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거지 이것은 외부의 어떤 여론 재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비대위의 고민도 크겠죠. 다만 이제 비대위원들이 다 구성이 되면 그런 그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외부에서 있는 분들은 재신임, 그러니까 의총에서 재신임 절차를 한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오늘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철저하게 현직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다 생각하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당장 원내대표가 어떤 타의에 의해서 물러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윤핵관을 좀 배제할 그런 이제 그 발언을 했는데요. 근데 핵심 중에 핵심 그 권 원내대표가 이제 포함이 된다면 뭐 비대위원장의 의지하고는 또 이제 좀 약간 그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당장 이해하기에는 윤핵관 배제는 그 새로 이제 임명할 비대위원에서는 배제한다. 또 그다음에 다른 이제 당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당직이 많이 있죠. 비대위원 말고도 그런 당직에서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네,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자동 해임이 된 이준석 대표가 당과의 법적 전면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오늘 가처분 카드를 뽑아 들었는데요. 자, 이 대표의 반격 어떻게 보십니까?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주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준석 당대표는 여러 가지 권력 투쟁에 의해서 밀려났고 네.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정치인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면 초과인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법적 투쟁, 정말 법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 끝장을 보겠다고 하는 그 모습은 정치적이진 않죠. 정치적으로 옳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를 아끼고 지지했던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분들도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김용태 최고위원의 경우에도 여태까지는 아주 소신을 가지고 이준석 당대표를 옹호해 왔고 비대위 체제의 전환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왔으나 가처분 이것만큼은 안 된다. 당과 국가를 이제는 생각해야 될 때다. 라고 이제 김용태 최고위원이 옳은 말을 했어요. 저는 그게 진정한 그 당심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쨌든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데에는 이준석 당대표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 투쟁에 의해서 밀려났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당에 많은 무리를 빚게 된 것은 당대표의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인 투쟁으로 가서 결국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입니다. 저도 한때 이준석 당대표를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네. 또 정치 선배로서 그런 그 충언을 좀 하고 싶은데 뭐 이준석 당대표의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고집을 꺾을 수는 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호영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이준석 당대표를 만나서 어떤 얘기가 됐든 그 소통을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가처분에 일단 승산이 있다고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진짜로 판사 마음입니다. 그것도 남부지방법원의 부장판사 마음입니다. 신청 사건은 원래 그 대단히 좀 연조가 있는 부장판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야의 민사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오랜 경험과 경륜을 쌓은 분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7일 날 지금 신문 기일이 잡혔다고 그러면은 네. 다음 주까지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또 재판은 또 재판대로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은요. 이 법적인 싸움은 굉장히 단기전도 있지만은 장기전도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이준석 대표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이거 딱 하나 남은 거죠. 근데 당은 보면은 이제 금방 김 의원 얘기한 대로 뭐 정치적이고 뭐 어쩌고 이러니까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또 한쪽에서는 막 법을 당원 당규를 두드려 맞추고 무슨 배관공이 관 휘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로서는 아니 이럴 수가 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예견이 됐던 거고 그 사이에 이준석 대표의 행태로 봤을 때 미루어 짐작한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였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의 원로들이나 아니면 제일 중요한 건 윤 대통령 본인이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었는데 그 여지를 모두 다 차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보면 그냥 막 끝까지 가보자 이런 아마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어려운 법률과 정치가 불꽃을 튀기는 뭐 그런 경지로 지금 들어섰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이건 끝까지 가야 됩니다. 네.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여당의 당원 개정의 그 진통 상황은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야당도 지금 그 자유롭지가 않죠. 그 당원 그렇죠. 그 80조 개정 문제가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지금 쟁점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재명 방탄용이냐 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당권 주자들 간의 이제 공방을 넘어서 당내 충돌로까지 번지고 있는 그 모습인데 이 당원 개정에 두 분의 의견 또 들어볼까요? 아니 지금 여야가 막 당원 당규를 네. 진짜 뭐 배관공이 배관 구부리듯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건 좋은 건 아닙니다. 이 80조를 만들 때요. 그 당시에는 이게 필요했습니다. 물론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 독점주의를 이용해서 기소를 편의적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한 정치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당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기소 단계에서 일단 한번 걸르자, 정리를 하자. 이런 취지로 그 당시에 몇 개의 개혁안을 내놨는데 그때 김상곤 개혁위원장이 이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 당시에 그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거고 이때 이론이 없이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이 시점에 이걸 한다라는 건 맞지 않죠. 지금 찬반이 많고 뭐 찬성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개정해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시기에 대표 유력한 후보가 혐의를 뭐 10개 이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바꿔보자 하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그 입장은 일명 그 검찰 공화국 상황에서 야당 탄압이 이제 벌어지고 기소 남발이 그렇죠. 우려된다 네. 그 입장 아닙니까? 처음하고 좀 얘기가 또 달라진 건데 네. 처음 얘기는 또 그건 아니었어요. 이재명 후보의 특징은 말을 가끔 이렇게 잘 휩니다. 배관하듯이 또 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네. 바꾸자고 하는 사람들, 발의한 사람들과 당내에서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친명계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 이걸 가지고 바꾼다 하는 것은 좀 대국민 설득에서 약하고요. 또 하나는 이 80조 조항에 검찰의 그런 정치 편향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인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 분명히 이건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정치적 수사라고 그러면은 그것을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이미 80조 안에 그런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조항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운명이 바뀌고 이러는 것은 이준석 대표처럼 저렇게 윤리위에 가서 운명이 바뀌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이렇게 이 시기에 이런 타이밍에 이런 계제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이준석 의원, 이준석 당대표 후보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과거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개혁의 차원에서 그때 야당 때 네. 깨끗한 정당을 표방하면서 만든 이 당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그 혐의 때문에 조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거 당원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방탄용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참 그 방탄 많이 봐왔지만 네. 이렇게 철저하게 방탄을 드러내놓고 방탄 국회를 준비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방탄을 위해서 그 대선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거 아닙니까? 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더 이 방탄을 완전히 철갑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에 출마했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당원까지 고쳐가지고 확실하게 방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너무나 거꾸로 가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강하게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전해철 의원도 이것은 바꿔야 될 당원이 아니다. 이것은 지켜야 될 당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경쟁자인 박용진 후보도 이것은 이재명의 사당화로 가는 길이다. 그다음에 여당 됐을 때하고 야당 됐을 때와 이 기준이 달라지면은 그거는 내로남불 정당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네. 당 내에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좋습니다. 뭐 저희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의원을 지키기 위한 방탄 정당으로 방탄 국회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재난 대처 능력,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그리고 민주당 당권 레이스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